평소에 자기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 근육이 키워져 있을 때, 누군가 날 비난했을 때 우리는 정말 좋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비난을 당하면 마음이 정말 힘들죠. 저도 지금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비난을 당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올라옵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해? 라고 반응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 나는 비난당할 만해.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자기 비하와 우울로 몰고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상황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바로 방어 기제가 나와서 네가 뭔데? 라고 하고 싸울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당하고 나의 허점을 들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죠. 두 번째는 상처받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비난당할 만해. 나는 항상 왜 이럴까? 그 비난을 자기 비하로 끌고 가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이 경우는 나의 자존감을 더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데요.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비난이란 방식을 쓰지 않죠. 그 사람의 목표는 너가 내 말에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은 심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흥분해서 방어 기제로 내받아치거나 아니면 상처받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상대를 비난할 자유는 있어요. 비난이라는 방식이 물론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하지만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는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할 자유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자세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비난한 것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을 위험은 정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비난한 사람 한 명의 생각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애정이 없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고 자존감을 잃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욱해서 바로 반응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욱한다라는 것은 3초 만에 일어나는 나의 뇌의 편도체에서 동물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6초의 시간만 주면 아주 침착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후 내뱉는데 6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우선 숨을 한번 크게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좋은 멘토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단점을 가장 모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 사람이 비난이라는 안 좋은 방법을 택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속에는 내가 정말 고쳐야 될 단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멘토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직장 상사에게 이런 비난을 당했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그런 단점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에게 그런 단점이 좀 있다. 그건 네가 고치면 직장 생활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쿨하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 나의 좋은 성장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단점을 내가 몰랐을 것이고 내가 그 단점을 극복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럴 때는 쿨하게 땡큐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용기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난이라는 형식을 택한 건 나에게 상처를 준 건 분명하니까요.
내가 한 수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처음엔 사실 선배님 되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저를 비난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요,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제 단점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선배님 되게 자세히 저를 보셨더라고요. 그것도 애정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선배님이 보시기에 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하실 땐 그렇게 비난의 형식은 취하지 않아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 본다면 상대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상대는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보통 아니네. 이 사람에게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법을 몇 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번 다시 나에게 기분 나쁜 지적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인간 보통 아니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칭찬만 들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칭찬 한 번 들을 때 32번의 비난을 듣고 사는 게 인간의 삶이래요. 누구나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그리고 네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빼지 말기. 그리고 나에게 진짜 이런 단점이 있나 생각해보고 그런 단점이 있다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기. 이렇게 한다면 비난도 내 인생에 아주 필요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